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이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의미에서 오늘도 전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조심하시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네. 박광직 기자님도 요즘 TV 라디오에서 아주 맹활약 하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모두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2020년 대한민국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중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저희 의료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노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촉 및 비말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 관리를 시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진들도 이 손 씻기가 이미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네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좀 어떠신지,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쓰기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국민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물과 비누 이용하시는 경우에 한 40초, 60초 씻으시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자차 사용하시라 권고하는데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와중에 정말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 또 의료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계속 또 수고 부탁드리고요. 또 네. 오늘 말씀 드릴 주제, 이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면 이 조치가 가능할 텐데 이명은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앞서서 소개했는데요. 이 불편을 넘어서 이 고통일 것 같은데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명 티나이투스라는 거는 밖에서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 안에서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정도의 잡음이 자꾸 나니까 불편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명증은 뇌나 청신경이나 뇌 등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계통, 그리고 거기와 연결된 뇌로 연결되는 신경계통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레가 운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기계의 휘파람, 맥박 소리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면서 여러 다른 높낮이를 가진 음들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이명도 흔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장기간 지속되시면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도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명 증상은 이게 주관적인 뭐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은 그게 진짜로 들리는 거죠? 실제로 들리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난청, 즉 감각신경성 난청 때문에 생기는 거는 좀 이제 주관적인 경우가 많고요. 근육성이나 아니면 혈관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경우가 많죠. 남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명이 흔한 증상이라고 일단 들었는데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나요? 뭐 환자분들 중에요? 논문마다 틀리지만은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성인의 한 30%는 자기가 본인이 이명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한 10% 정도는 본인이 지속적인 이명이 있다고 그걸 아시죠. 뭐 불편감이 없으실 뿐이지. 한 5% 정도는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시고 있고 한 1% 정도는 생활에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하셔서 보청기를 하시든 약물 치료를 하시든 어떠한 치료를 하시고 내 생활에 자꾸 영향을 주고 내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1% 내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네. 전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냥 뭐 벌레 소리 뭐 이런 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면은 이게 1% 정도의 불편함, 이게 어느 정도를 얘기할 걸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점점 이 예민증 요런 게 심해지셔서 일상생활의 여러 어려움, 스트레스, 불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명과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하시게 되죠. 이명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하니까 이제 더더욱 이명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율신경계까지 이런 기전이 연결되면 이명이 심할 때는 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불안해지면서 결국에는 불면증까지 이루는 정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럼 정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이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해지죠. 그러면 그럴 때 그러니까 5% 정도에서 불편감 느끼는 그러니까 1% 내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명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도 이명이 약간의 이명 경험이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30% 분들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명을 느낄 수 있는 민감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밀림에서 우리 짐승들이랑 싸울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것처럼 이명을 느끼는 이런 민감도가 증가해서 이명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과민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인 의사인 저도 이제 50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음의 노화성 난청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나긴 수술을 하거나 외래를 심하게 본다거나 하면은 피곤하니까 막 찌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피곤해서 이명이 커지는구나 하니까 조금 쉬거나 고개를 흔들어서 이런 생각을 떨치거나 이런 이명을 느끼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또는 이제 음악을 틀거나 이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명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걸 제 자신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는 존재합니다만은 이명의 악화를 막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이명을 느끼는 민감도를 낮추고 이명 인식을 습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에 어떤 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일시적으로 이명이 생길 때 드는 사실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러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면 좀 어쩌나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일시적인 이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이명으로 이제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독립된 또 다른 병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게 또 반복됐을 때 결국 병원을 가봐야 되겠죠? 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셔서 조금 비유로 말씀드리면 TV 라디오 기기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기판이 망가지니까 좀 잡음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청각세포, 청각신경, 연결된 뇌신경들이 손상 또는 이제 노화가 되면 그 망가진 신경에서 잡음이 생기고 왜곡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계와 우리가 다른 점, 사람들이 다른 점은 이명이 생기더라도 중추신경계 즉 뇌에서 이건 필요 없는 거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일정 부분 차단해서 안 들리게 신경 안 쓰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꾸 이명을 확인하고 들으려 하고 이러면은 뇌로 하여금 이거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주인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단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주인님이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점점 더 증폭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명은 더더욱 크게 들리게 되고 본인은 이제 더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이명도 크게 커지니까 이제 잠도 못 주무시게 되고 다시 이명을 더 생각하고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끊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 이명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의학적으로 이제 이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달팽이관 같이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에 있는 청각세포, 그리고 거기와 연결된 청신경, 그리고 뇌로 연결되는 중추신경계의 모든 계통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명이 생기면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명이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기보다는 좀 환자의 설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예, 이명은 이제 내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특히 이제 노화성이나 소음성에 의해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 때문에 생기는 이명인 경우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이런 경우는 환자의 말만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본인이 나는 소리도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찌뚜삐 하는 일정하고 긴 그 이명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소리가 이제 들린다는 건 귀에서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나요? 예, 그 이명증은 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를 감지하는 그런 귀에서부터 뇌로 이어지는 청신경, 그리고 소리를 결국에는 대뇌 피질, 우리 뇌의 이 껍질 부분에서 판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신경계통인 중추신경계, 뇌신경, 거기와 연결된 신경계통에 모두 손상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머릿속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상적인 과민성 이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정말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인성 난청, 노화성 난청, 그리고 소음성 난청,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니까 결국엔 그 고착된 난청 때문에 이제 이명이 나는 경우고요. 교통사고나 외상 이후에도 그런 난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명이 들릴 수가 있죠. 약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귀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청력이 망가지니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청신경이나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그 경우도 이제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또 이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도 들리고 남도 들릴 수 있는 이명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성 이명이 있고 혈관 때문에 생기는 이제 혈관성 이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왜 이명이 들리는지를 원인 판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명은 뭐 원인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유들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명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일단 원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따라서 좀 표현되는 증상도 이명이 좀 달라지는 뭐 어떤 특징적인 그런 뭐 원인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은 불가능하겠지만 네네. 좀 특징적으로 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 이명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나요? 예. 그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명이 높은 주파수의 일정한 소리를 들려요. 그러니까 삐뚜찌 하는 높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뭐 귀뚜라미가 운다, TV 끝났을 때 애국가 끝난 다음에 나는 삐 소리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죠. 혈관성 이명은 귀에서 맥박이 뛰니까요. 꾹꾹꾹 휙휙휙 이렇게 피가 혈관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본인의 맥박과 같은 리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근육성 이명은 근육이 왜 눈 아래 이렇게 떨리듯이 근육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니까 귀에서 딱딱딱딱 띡띡띡띡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굉장히 근육이 빨리 수축하는 사람들은 기관총 소리 같이 그냥 두두두두두두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자꾸 그 고막을 잡거나 이소골을 잡아주고 있는 작은 그 근육들이 움찔움찔하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큰 소리가 나면 제가 예민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죠. 그러면 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뿐 아니라 이 사고나 약물로도 이명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나이보다 좀 환경적인 부분이 좀 발생 요인으로서 강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명 원인으로도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부 외상이나 어떻게 다치시거나 약물에 대한 그 난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명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요즘에 아주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이 메니에르 병의 전조, 즉 귀고혈압의 전조증인 급성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즉 어큐트 오톤 히어링 로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문명의 소금 설탕 인공적인 식습관 때문에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명의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핏 노인성 난청하고 소음성 난청은 좀 음역대가 다른가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망가지는 부분, 청력이 망가지는 부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음성 난청, 즉 이 소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괴롭고 원치 않은 우리 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감음신경성 난청이 이제 소음성 난청이거든요. 주로 달팽이관의 이제 외유모 세포가 손상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고음 영역, 그러니까 4kHz 주변에서의 청력 저하를 보이고, 특히 4, 8, 12, 16 이 고음, 소프라노, 여자들 음색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시고 망가지세요. 하지만 그 노화성 난청이 그렇게 이렇게 고음 영역이 많이 망가져서 그쪽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면, 이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4kHz만 주로 망가지고 다시 8kHz나 이 고음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4kHz, 즉 C5dB니 4kHz 노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이명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노화성 난청은 그게 아니라 이 고음, 소프라노, 여자들 음색 쪽이 훨씬 더 많이 망가진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성 난청을 앓는 분들이 고음을 잘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아니면 고음이 좀 뭉개져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음이 뭐 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들리는 분들은? 네, 고음을 못 들으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화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이 고음 부분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 65세 정도가 되시면 평균적으로 한 그 8kHz 부분에 50% 정도의 청력 손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지요. 그러면 그만큼 고음에 대한 소리를 더 키워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대책을 세울 때요. 예, 만약에 이제 보청기를 하게 된다면 대개 이제 저음보다는 고음 부분을 더 많이 올려주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그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성 난청은 이제 또 노화로 인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것 말고도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 난청도 요즘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요인을 제거하면 다시 청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데 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성 난청이나 이 한 번 망가진 청력은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손상된 청각세포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청각세포는 뇌세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수일 내에 갑자기 소리가 확 안 들리고 이렇다 하면 그걸 우리가 돌발성 난청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청력 검사와 더불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혈액순환 개선제, 항바이러스제 등등의 어떤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조기에. 그리고 반드시 일정 기간 귀를 쉬게 해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가진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또 빨리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난청으로 인한 청력 장애가 이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난청은 결국에는 이 망가진 신경이 생기게 되고 그 신경에서 잡음이나 이제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한 안쪽에 우리 내면의 어떤 소리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나 중추신경에는 이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전들을 계속 살려주고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잘못된 이명 그런 이 소리 왜곡을 점점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복용하는 항생제나 이뇨제가 또 이명의 요인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항생제나 이뇨제는 이독성, 즉 특히 그 달팽이관 내 청각세포에 굉장히 감수성 있게 작용돼서 손상시킬 수 있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가 결국은 난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명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이신계통, 그리고 항암제 중에 시스프라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뇨제, 그리고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 같은 것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스피린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하루에 막 12알 뭐 이상 먹을 아주 고용량을 먹어야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용량이나 한 알, 두 알 드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아스피린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일상의 불편은 물론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만큼 전화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명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난청의 신호로 일단 이명이 있다. 그럼 난청의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명의 많은 원인은 청력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심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난청에 징후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청력 검사, 이명 검사, 그리고 고막 검사를 통해서 현재 청력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청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명이 생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명 환자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텐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게 딱 이상하다라고 환자들이 이렇게 느끼나요? 아니면 이게 좀 계속 반복돼야 이게 좀 환자들도 아 이거 이상했다 이렇게 느끼는지 실제 임상의 환자분들 볼 때 바로 처음에 한 번 이명 들리고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이게 좀 누적돼야 좀 오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바로 요즘에는 바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이 이상하다, 이명이 난청에 징후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들 빨리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명이 너무 자꾸 반복되고 하시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해서 그제서야 이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보청기도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꽤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가장 견디기 힘든 소리가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등의 이 신경 손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동반되는 그런 이명들이 높은 주파수의 일정한 소리로 계속 들리고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나 본인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계셔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도 좀 고주파의 높은 소리가 조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명을 우리가 잡음이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의 빈도랄까요? 환자분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이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의 일정한 소리로 하루 종일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대뇌나 중추신경계의 차단 작용으로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에 집중하시거나 일정 부분 외부에 소음이 있다거나 누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음악 소리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이명을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결국에는 또 이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메니에르병 귀고혈압이라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메니에르병이 있으면 반드시 이명을 동반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네, 메니에르병은 아까 쉽게 귀고혈압이라고도 얘기 드렸는데 내림프 수종이라고 해가지고 비유하자면 달팽이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점점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풀면 이제 이충만감이 생기죠. 더 부풀게 되면 청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명이 생기게 되죠. 그러고 압력이 너무 심해지면서 빵 터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갑자기 심한 어지럼을 주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즉 이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이명은 우리가 잡음 그리고 청력이 떨어지는 건 난청. 그러니까 이명하고 난청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귀하면 또 어지럼증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이 있으면 또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비율도 높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니에르병이 특히 이 어지럼이 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귀만 멍멍하고 답답하다. 청력이 좀 떨어져 있다. 약간 이명이 들려요. 하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스트레스나 과로가 오면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고 이제 답답해 하시고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수종이 점점 더 심해지고 터질 듯하게 되거나 실제로 부풀다 퍽 터지게 되면 갑자기 심한 어지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 빙빙 도는 정말 20분 이상 12시간 이하의 아주 심한 어지럼을
겪으시고 구토와 구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심한 경우에는 자기 정신은 멀쩡한데 갑자기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지면서 계단을 구르시고 머리를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환자들의 재발과 낙상에 대한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교수님 진료실에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고 이렇게 이명으로 오신 분들 딱 몇 가지 문진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히겠어요. 네, 방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원인, 특히 이제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많으시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이후에도 근육성 난청과 그 다음에 그 혈관성 난청 같은 것들, 혈관성 이명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한다면, 그러면은 또 이제 메니에르 병이나 여러 다른 증상들을 또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이명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아마 궁금한 게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완치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노화나 소음성 난청 때문에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미 있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경감하고 그 난청과 이명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청기나 약물 작용으로 자기의 그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영향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걸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이명 재훈련 치료의 정수는 환자 자신이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명과 연관된 불편감, 불안감을 덜어내도록 도와주는 증상 완화, 또 이명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그 완치라기보다는 이명이 줄어들도록 조절한다는 개념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얘기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명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관리와 조절이 필요한 증상이라면 이제 어떤 방법들의 치료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음을 발생시켜서 일단 이명을 차단시키는 방법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좀 편해진다 아까 좀 음악을 틀어놓거나 하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치료법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명이라는 거는 청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분들은 보청기를 권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장 이제 보청기가 효과적일 거고요. 그렇지 않는데도 이명이 계속 들리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명 차폐기, 즉 티나이투스 마스커라든지 아니면은 음악, 환경음 여러 가지 그 배경 소음들을 통해서 그런 특정한 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신경에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음을 지속적으로 주어서 이명을 이제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의 습관화를 자꾸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고요. 약물요법은 초기에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따라 쓸 수가 있는데 이명을 경감시켜주거나 특히 불안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우울 같은 게 오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인이 이런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명이 생겼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불쾌 불안감을 덜어내 드리도록 상담, 치료, 보청기, 이명 차폐기 등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명에 대해서 본인의 적절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명을 좀 억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명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이명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귀 속에 임플란트 뭐 넣는다는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난청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거 하나가 중이이식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드리 임플란테이션. 제품명으로는 이제 바이브런트 사운드 브릿지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난청 환자의 중인의 이소골에 기기를 연결하거나 이제 정원창에 연결해서 소리를 더 키워주고 이제 듣게 하는
청각기기를 인체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음. 근데 이제 난청을 치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명 자체를 없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수술법이기 때문에 또 바깥에 이제 어떤 기기를 머리에 이렇게 딱딱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렇게 좀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음악 치료 및 그 환경음, 즉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 소리 발생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찌하는 인공적인 소리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나 뭐 CD, MP3,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중에 사운드 수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명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소리니 파도 소리, 빗소리, 풍경 소리 마음에 안정을 주면서 짜증나는 이명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음을 사용하는 거죠. 방 안에 사무실에 이 물폭포 장식이나 물레방 안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놓고 그런 일정한 소리로 이명을 차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다만 이런 소리 치료가 너무 시끄럽지 않고 이명보다는 소리보다는 작지만 그거를 본인이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소리면은 좋고요. 본인이 소리를 들어보시고 내 마음이 뭐 평안해지고 듣기 좋고 이명도 좀 줄어드는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은 자신과 좀 궁합이 맞는 그런 소리 치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고 좀 쉬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명이라는 게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 불면이 있으면 결국에는 내 몸의 이 예민성을 올려주거든요. 내 몸이 굉장히 짜증나고 내 몸이 아주 예민성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고시생들 그리고 고3 이렇게 힘든 분들이 너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몸에 예민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모든 몸 밖에서 오는 그런 신호에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 목이 잠긴다,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명이 들리고 뭐 배도 아픈 것 같고 남들이 말하면 짜증이 나고 이런 예민성에서 이명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력이 거의 정상인데도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청력 소실이 있는데도 이명을 굉장히 부풀리거나 아주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본인의 이런 그 예민증을 잘 차단해야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명에 대해서 교수님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민 여러분들 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 전수연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귀에 비행기 소리 같은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인지 잘 못해요. 약간 좀 세지면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어떤 병의 증상인지 궁금하고 이게 또 없어져요.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어쩌다 또 나타나고 그래요. 이런 증상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나 체력이 안 좋아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보통 이런 거를 좀 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소리가 그렇다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이제 어지러움이 동반되니까 조금 살짝 겁나고 걱정도 되고요. 증세가 올 때는 살짝 불안감이 있죠.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짧았는데 최근엔 조금 길어진 느낌?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잠을 못 자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이게 이렇게 이명처럼 이렇게 띠 소리 나고 하는 그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소리가 예를 들어 건강상의 귀 건강이나 이런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건지 신호가 좀 짧았다가 요즘 길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띠 소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정말 그렇게 귀에서 소리가 나면 정말 괴롭잖아요. 네네. 네,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소리가 가끔씩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띨소리가 처음에는 짧게 들렸었는데 요즘에는 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여자분의 얘기셨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걸 고민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연세도 있으시고 네. 노화성 난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음. 그게 보청기를 할 정도의 그런 청력 소실은 아니더라도 고음, 소프라노, 이 여자들 음색 쪽에서 굉장히 그 노화성 난청의 초기가 나타나고 네. 그리고 그런 고음역에서의 난청 때문에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생각돼요. 음. 그래서 그게 실생활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자꾸 네. 신경 쓰이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제일 약한 안정제나 이런 거를 반알이나 한 알 정도 본인이 예비로 갖고 있다가 네. 그렇게 이명이 너무 심하다. 네.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 할 때는 그걸 바로 드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무시어가지고 이런 아예 이명을 생각하지 않는 이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명을 잘 조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남자분은 어지러움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니에르, 아. 귀고혈압,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소금, 설탕, 나트륨, 인공적인 걸 많이 드셔서 생기는 그런 귀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런 좀 심심한 걸 많이 그러니까 네. 물 많이 드시고 바나나 그다음에 시금치 뭐 버섯 아보카도 네. 이런 포타슘이 많이 든 야채 위주의 그 식사를 하면은 좋거든요. 네네. 뭐 요즘엔 항상 맛집들도 짜고 자극적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맛집들이 유명하지 네. 뭐 심심하다고 유명한 맛집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줄이고 심심하게 건강하게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게 메니에르병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너무 네. 심한 경우는 이뇨제, 굉장히 싼 이뇨제 다이클로지들을 한 반알 한 알 정도 네. 좀 석 달 6개월 드시면서 조정하시면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이제 메니에르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지금 이뇨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뭐 심할 경우에 반알에서 한 알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처방 없이 그냥 가까운 약국에 가서 제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뇨제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혈압약으로도 많이 드시죠. 고혈압약, 당뇨, 그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평생 음식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메니에르 병 때도 이 이뇨제라는 걸 드심으로써 네. 물, 나트륨, 소금기가 빠지게끔 조절하면서 이제 식이 조정을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그 조절하셔서 상의하셔서 쓰셔야지 네. 너무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또 소변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또 어지럼이 초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살짝 뭔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맵고 짜고 이런 음식 먹을 때 좀 유난히 이제 그런 병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외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괜찮은데. 어떤 것이요? 자극적인 음식 먹고 막 이러면 뭐 메니에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예외가 있는지 저는 아직 괜찮아서.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배출이 더 잘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사실 우리 인류가 생각해 보면 네. 아주 옛날 선조들보다 지금 그런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들을 한 100배에서 300배 많이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항시대 때 우리 설탕 발견했고 네. 그다음에 커피 발견해서 먹고 그다음에 MSG 맛소금 쭉 이제 여러 가지 인공적인 걸 많이 먹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많은 솔루트 용지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잘 배출이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배출이 잘 되는 분들은 네. 그런 증상이 없는데 달팽이관의 하수도가 굉장히 작거나 그런 배출이 다른 분들보다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메니에르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 초기로서 저음만 떨어지는 그런
급성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어큐트 오톤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고 그게 계속 10년, 20년 진행되다 보면은 메니에르 병으로 계속 발전하고 청력도 더 떨어지는 그런 아주 다채로운 그런 질병 진행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항상 뭐 식이 조정하는 거는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주정 그렇군요. 하셔야 되는 걸로. 아니, 근데 저 마지막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소리는 이명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귀에서. 네. 소리가 나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띠 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의 경우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팽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어떤 분은 비행기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소리들을 느끼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혹시 좀 더 위험하고, 이건 좀 지나쳐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명 소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심지어 그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도 찌하는 고음역에서 일정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이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가 개인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어느 부분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소리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차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심장 뛰듯이 꾹깍꾹깍하는 이런 박동성 네. 또는 이제 근육성 이명같이 두두두두 들리는 그 남도 그런 이명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객관적 이명이면 그거는 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CT나 MRI를 통해서 네. 혈관이 이상한지 아니면 근육이 이상한지 그런 것들을 검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어지럼이 동반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메니에르 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뇌나 이런 쪽에 뭔가 좀 나쁜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즘에 나라에서 또 어지럼이 있는 경우는 MRI를 많이 또 보험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확실히 들여다보는 것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또 더 두드러진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MRI를 권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네. 안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한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 이명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명이 있을 때 병원에서 검사는 어떤 검사들을 해요? 네, 이명을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귀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정확한 이제 고막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와 관련된 전음성 병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정확한 순음 청력 검사를 통해서 각각의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한 청력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청력 소실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도 검사를 시행하는데 그 망가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그리고 어느 캐릭터, 즉 성질을 가진 이명이 들리는지를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 개인에서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정도의 이명 강도를 가지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청력 검사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대개는 청력 소실이 있는 위치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이 심하다면 그 어지럼에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고 그게 또 심해지면은 MRI 같은 뇌를 찍어보는 그런 추가적인 검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치료 목적이 결국 증상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거라면 평생 꾸준히 치료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희망적인 거는 이명의 원인을 알고 현재 청각과 본인의 상태를 안다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적절한 말씀드린 대응 방법으로 모두 대처하실 수 있고 본인들 모두 이명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명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잡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이 고통일지 사실 감이 저는 잘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원인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명의 증상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노력, 이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청력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음이나
약물 같은데 많이 노출되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되겠고,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예민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명을 많이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과로를 피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충분한 검사로 위험한 원인이 없다고 판명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명과 맞서 싸우지 마시고 이명을 좀 무시하고 신경 쓰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비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